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 리포트입니다. 오늘의 정치 논평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코로나 격리 의무는 없다. 일상 회복을 선언을 했습니다. 격리 의무 해제 조처를 이제 결정을 하면서 일상 회복을 선언을 한 것이고요. 코로나19 첫 감염자가 나온 지 3년 4개월 만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을 했죠. 이제 다음 달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밝힌 건데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찾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을 했고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들의 유전자 증폭 PCR 검사 권고를 또 해제를 했고요.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을 제외하고는 고위험 시설 실내 마스크 의무 또한 해제를 했습니다. 사실상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수준의 결정을 내린 것이죠. 다만 경과 조치로서 코로나 관련 검사와 치료비 지원을 유지할 방침이다 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 아직도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안에서 또 복지 공백, 의료 공백이 분명히 또 발생하고 피해자들이 또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서 이 엔데믹이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또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또 두 손 놓고 있다가 대량 환자가 발생해서 또 책임지지 못할 그런 상황을 벌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5.18 폄훼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 공천은 이제 날라갔죠. 반면에 이제 태영호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입니다. 중앙윤리위원회 국민의힘 열었고요. 5.18 전신 헌법 전문 수록 반대 발언 등으로 이제 징계심사에 회부가 됐던 김재원 최고위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1년. 결국에는 이제 총선 공천이 원천 봉쇄가 됐습니다. 이분은 참 눈치까지 없는 것 같아요. 어리석은 발언을 한 것도 모자라서 눈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태영호 의원은 잘 빠져나갔죠. 최고위원 자진 사퇴를 좀 선언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중징계는 피했고 당원권 정지 3개월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 총선에는 또 출마를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공천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 거니까요. 윤리위 회의를 이제 열고 추가 소명 자료를 검토를 한 후에 밤 10시에 이제 브리핑을 열어서 결정 내용을 발표를 했죠.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반대 발언.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가는 것은 국민의힘 당의 정강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정강 정책에 반함은 물론 품격 없는 발언을 하며 사실 왜곡을 하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폄훼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저해했다. 이렇게 중징계 이유를 밝혔는데, 뭐 이거는 이제 표면상의 이유고 끝까지 최고위원은 사퇴를 안 한 것이 이제 여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눈치 없이 계속 버틴 게 중징계를 받은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근데 태영호 최고위원도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이분이 최고위원을 사퇴한 것이 뭐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스럽고 당원들에게 미안하고 이런 마음에서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공천 받으려고 중징계를 피하려고 한 게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서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경제일론의 한동훈 혼자 발끈, 시민단체 향해서 정치단체 공격. 참, 이분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참여연대라는 이제 대형 시민단체인데 비판을 했어요. 퇴행과 폭주의 1년이다. 비판적인 좀 평가가 이제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롯해서 고위공직자들의 경질까지 요구를 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왜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단체가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 하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이제 특정 시민단체를 공격을 했죠. 참여연대를 공격을 한 겁니다. 참여연대가 이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서 대통령실 앞에서 열었어요. 윤석열 정부 취임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우리는 민주적 절차의 무시와 정책의 퇴행, 권력의 남용과 폭주를 목도해왔다.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한숨만 나온다. 명확한 근거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졸속 이전하고 대통령실과 권력기관의 요직에 검사들을 집중 배치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이른바 검사의 나라를 만들고 있다. 권력기관을 장악해서 노조와 시민단체 등 반대 세력을 겁박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저는 뭐 참여연대라는 단체에 그렇게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에요. 제가 여기 회원이기도 했는데 지방의 회원들의 어떤 활동은 좀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제가 봤고 일부 당직자들의 좀 태도도 좋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 단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은 아닌데, 근데 이제 이 기자회견만큼은 정말 구구절절 옳은 말이죠. 정말 100번 1000번 옳은 말입니다. 당연히 시민단체로서 해야 될 말이고요. 퇴행과 폭주의 1년이란 냉혹한 평가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 대통령에게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한동훈 법무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윤익은 경찰청장 등 8명의 공직자를 경질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아주 뭐 구구절절 맞는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한동훈 장관, 참여연대든 누구든 의견을 주장할 수는 있다. 그런데 왜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단체가 시민단체인 척을 하는 거냐.
더 이상 참여연대를 중립적인 시민단체로 판단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이에 또 참여연대 관계자는 반박을 했습니다. 애초에 국가기관이 시민단체에게 중립성을 요구하는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는 형태다. 중립을 지켜야 할 건 시민단체가 아니라 검찰이다. 참여연대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 전세 사기 피해자,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비롯한 시민의 편이다 라고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이 시민단체라는 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은데, 완전히 정치적 중립을 하긴 힘들어요. 시민단체 특성상 이제 진보적인 성향을 또 띌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해당 정부를 또 비판하는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연이어서 보수 정권이 2번 연속 들어온 경우가 있었죠. 이명박 박근혜 정권처럼 이렇게 연이어서 들어온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10년을 계속 보수 정권을 비판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자기네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사람들의 평가는 저거 진보 단체네, 민주당 단체네, 뭐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니까, 이게 사실 온전히 이 시민단체가 자이든 타이든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의 구성원들이 또 친여 성향이냐 친야 성향이냐에 따라서 또 갈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온전히 또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는 힘든 건데, 그래도 이제 한동훈 장관의 이 비판은 좀 합리성, 설득력이 좀 떨어지죠. 참여연대는 시민단체로서 당연히 정부에 쓴소리를 한 것이고, 그걸 좀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이렇게 시민단체에 나이선 대립각을 세우고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건 옳지 않은 행태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본다고 해도 한동훈 장관의 입장보다는 이제 참여연대의 주장에 더 많은 힘이 실릴 겁니다.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제 참여연대 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홍준표 대통령실 정치력 부족은 팩트다. 김기현, 사람이 달라졌다. 이제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죠. 대구와 광주를 잇는 고속철도 관련해서 이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찾은 건데, 맨 중앙정치 얘기만 하더라고요, 홍준표 시장이. 예, 어쨌든 이제 맞는 말도 했습니다.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비난이 안 되고 팩트다, 이렇게 오늘 또 다시 한번 밝혔죠. 참모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분위기가 못 된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제 사회자가 좀 물으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소리는 나도 들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만큼 배정이 있고 그만한 지식이 좀 있어야 한다. 어설프게 직언하면 바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윤석열 정권이 대부분 정치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 민주당에서 좀 도와줘야 나라가 안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근데 도움은커녕 아예 민주당의 의견은 묵살을 하고 있죠. 노골적으로 아예 지금 상대조차 안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지금 홍준표 시장도 본인이 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 하는 행태를 뻔히 알고 있을 텐데요. 자, 어쨌든 이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역시나 또 윤석열 대통령을 두둔하고 나섰죠. 취임 1주년 날 덕담은 못할 망정 보기 딱하다. 무조건 이제 덕담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뭐 덕담은 못할 망정 보기 딱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홍준표 시장은 대통령실이 정치력이 부족한 것은 팩트다. 쓴소리가 아니고 바른 소리를 하는 거다라고, 이제 바른 소리는 좀 세게 들어야 한다라고 맞받아 쳤고요. 당 상임고문에서 이제 김기현 대표가 해촉을 했어요. 그걸 갖고 이제 옹졸하다. 전광훈한테만 계속 열심히 하고 나는 뭐 한 일도 없다. 나한테는. 사이비 종교 세력을 끊으라고 했더니 그걸 못 끊고 갑자기 나를 손절하라고 덤비니까 참 옹졸한 사람이다. 옛날에는 안 그렇더니 왜 저러냐. 내가 2011년도에 당대표 할 때는 김기현 대표를 대변인으로 발탁했다. 그런데 갑자기 대표가 난 뒤에 사람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이제 또 본인 자랑도 살짝 해주고, 내가 김기현을 발탁을 했는데 이렇게 나한테 뒤통수를 칠 수 있냐, 칼을 꽂을 수 있냐, 비수를 꽂을 수 있냐, 뭐 이거죠. 홍준표 시장이 이번만큼은 맞는 말을 하긴 했는데, 지금 이분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꾸 이렇게 SNS하고 근무 시간에, 그리고 중앙정치에 관여하려고 하는 건 이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뭐 이렇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관련해서는요. 자, 시사 리포트 오늘의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